자,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과를 했네요.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 3층 브리핑룸에 입장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이게 또 자막에 나갔으면 좋겠네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90도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현장 기자가 전언을 해왔습니다. 지금 영상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끝나기 전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 사과가 당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통큰 사과, 기자들이 얘기했던 공식 사과가 되는 걸까요? 예, 중앙당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조금 전에 나왔던 장면들은 기자분들이 일명 팔로우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의 오가는 그 와중에 질의를 던지신 건데 오늘은 정식으로 서서 정식으로 고개를 숙인 사과였죠. 사과에 공식과 비공식은 없습니다. 마음은 여일이었지만 오늘은 그동안에 했던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토대로 또 말씀을 더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조국은 조국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입니다.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던 공정과 정의를 이 정부에서 무너뜨리게 했다면 그것을 바른 잣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그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께 인사드리겠다. 이제 다시 0점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출발선에 서는 심정으로 오늘 제2의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잣대 그대로 나와 내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혹했던 그 손가락을 우리 스스로에게 더 재겠다. 그래서 후보 부인에 대해서든 아니면 후보 가족에 대해서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상대방보다 덜하게 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장경태 의원은 이 사과문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사과의 어떤 형식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대국민 사과급의 이 사과문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보다 더 경미한 사안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되고 재판이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정말 이 영부인이 만약 되신다면 이 청와대 제2부속실에 청와대 행정관들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분인데 만약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확인이 되면 징역 4년 이상이 판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윤석열 후보께서도 정말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예,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번 상황도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때와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데 그 당시에는 발언이 먼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에 전체로 보면 허위가 아니다라고 관우클럽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과문을 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더니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것 인정한다. 지금 그런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그 사흘 전부터 사과를 하셨었죠. 사과를 했죠. 저는 후보라고 해서 후보께서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죠. 근데 그 사과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포괄적인 책임 그리고 모든 것은 내 탓이다라는 데서 발언했다면 오늘은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정과 정의의 잣대
그거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해서 더더욱 가족에게 내가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 사과, 진짜 사과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사과가 진짜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앞으로는 첨언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정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네. 그 김건희 씨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님도 털면 안 털릴 줄 아느냐라고 했던 말을 내가 알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들었다는 김의겸 의원의 말은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YTN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보통 제일 혹하는 게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다. 아까 김남국 의원님 택시기사로부터 들었다고 하시는데 보통 이런 스튜디오에서요. 그 말이 진짜 웃긴 말일지 아닐지는 카메라 감독님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앞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이 택시기사로부터 들었다는 말에 웃으시던데 제가 그래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예. 우리 김은혜 의원님 시력이 좋으시네요. 예. 카메라 감독님들은 지금 조금 어두운 데 계셔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그 표정까지 읽으셨군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어찌되었건 김의겸 의원 또한 물론 이제 김건희 씨 YTN 기자도 비보도를 전제로 대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녹취록을 뭐 공개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 정도 얘기는 저도 사실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거나 그걸 혹은 뭐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가요? 기자를 상대로 오빠라고 불렀다거나 이런 아니요. 정도의 이야기는 털면 물론 안 그것도 털릴 줄 저는 아냐를 김건희 씨한테 직접 들으셨습니까? 뭐 저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찌되었건 얘기를 듣는 게 카더랍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저도 해당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 여러 방송에서 이 국민의힘 패널분들께 참 질문하면서도 저도 참 난감한 게 분명히 이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김건희 씨에게 직접 바로 확인하시면 가장 명쾌할 텐데요. 아마 대부분 아니 그걸 취재한 김건희 기자가 본인이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 예. 이상의 사실이 어디 그래서 있습니까? 김건희 씨가 왜 이 선대위 관계자들과도 확인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 있거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 수행실장이거나 후보 수행실장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지금 기자님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해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 전두환 씨 개사과 그 개에게 사과주는 그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게 과연 자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촬영돼서 SNS에 올라간지 이런 걸 여쭤봐도 사실 저도 여쭤보면서 이분들이 모르실 것 같다는 약간 예상이 됩니다. 김건희 씨에게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저기 국민의힘 기자를 선대위에서? 협박하는 발언이냐고 앵커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님이 사실상 맞장구 치면서 그 기사가 전 언론의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취재한 기자가 직접 인터뷰한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까지 이렇게 부정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쿨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공방전으로 끌고 가는 정치를 이 정도까지는 이게 안 가게 사실이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사고는 부연하시면서 확인하는 합니다. 프로세스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기자한테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김건희 씨하고 직접적인 연결 소통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후보 배우자와 소통한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후보가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집에 가서 물어보면 그게 무슨 가정사도 아니고 이게 뭐 후보가 바쁘시잖아요. 사실 집에 귀가하실 때도 배우 귀가 시간도 늦으실 텐데 그걸 일일이 이 배우자와 마치 부부 간의 대화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저희가 개인사 사생활을 여쭤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검증과 의혹을 제기하면 또 공당으로서 얘기하면 저희도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또 이런 자료 조사를 해서 여쭤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이 아니다거나 뭐 이거는 좀 너무 무분별하다거나 너무 정쟁이라거나 그럼 저희도 정쟁이라고 받아들이시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 선대위와 배우자와의 이 소통 창구가 있는지 정말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기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예. 저희가 집권하면 이런 지루한 말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하는 네.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네.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상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 뭐 그 부분도 상당히 그 시청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시청자분들은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런 공방 자체를 보기 싫어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은혜 의원 말씀하신 거 제가 기사를 봤더니 네. YTN 기자가 김의겸 의원의 말 중에 다소 조금 과장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라고는 얘기 안 했네요. 아니다라고 예. 얘기했죠. 다소 조금 과장됐다. 그 예, 부분이 예. 그 YTN에서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녹취록은 공개 안 하겠다고 YTN이. 예. 그러니까 어떤 예. 사연인지 모르지만 YTN에서는 그 해당 기자님과 그리고 앵커님과의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의 그 발언 털면 털린다는
안 털릴 줄 아느냐는 김의겸 위원의 발언은 있었습니까? 라는 앵커의 질문에 기자가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말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그 해당 언론사의 전문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전체로 녹화한 유튜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의 공식 전문에 왜 그 발언이 삭제됐는지는 저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프로그램에서 전문에서는 그 사실일과 다릅니다라고 하는 게 삭제가 됐어요? 없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방송사 편의상 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방송이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게 영상이 살아 있는데 네. 그 녹취록 전문에는 그게 삭제돼 있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아니, 저는 언론사의 잘못으로 예.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뭔가 언론사 내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다만 유튜브에 있었던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는 다시 납득할 만한 설명을 김의겸 의원으로부터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의 전화를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녹취가 돼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따지고 보면 YTN 기자가 또 전화 그 녹취를 공개하면 되는 건데 YTN은 안 하겠다. 또 본인의 뭐 동의가 없거나 그러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비보도 전제로 통한 예.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당연히 이 취재 윤리상 이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하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가 만약 그 녹취를 공개하면 앞으로 근데 저 어떤 내용은 취재원이 그러니까 그 기자에게 신뢰하겠습니까? 저 내용은 오프 더 레코드는 아니고요. 오프 더 레코드는 보도하지 말라는 거니까 보도는 하되 제 녹취를 제 목소리를 사용하시면 안 네네, 맞습니다. 됩니다라고 그게 하는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네. 상황에서 아마 취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럼 김건희 씨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하시면 저희도 다 납득하겠죠, 사실. 예. 기자님은 어찌되건 비보도 전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음성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기자님한테 저희가 이 압력을 넣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씨를 이게 장내로 좀 빨리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출범식 하셨잖아요. 예. 이 선거는 대통령 선거임을 예.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예. 영부인도 매우 중요한. 김은혜 의원이 선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일정을 네.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고 또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뭐 일정이 당겨질까요? 늦춰질까요? 사실 그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과 관계없이 일정은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보가 있을 때 그때 뭐 수행팀도 있고 일정과 메시지도 나오겠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런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또 한번 공식적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과 영상이 지금 영상 기자팀의 연락을 받았는데 한 5분쯤 뒤에는 송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이죠. 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뭐 편집 없이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께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는 사이라도 윤석열 후보의 사과 발언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5분쯤 뒤에는 들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오늘도 장경태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상당히 가족과 관련한 의혹 이 문제를 놓고 두 분이 격렬하게 맞섰는데 말이죠. 정의당이 요즘 이 가족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콩가루 대선이 되고 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당 다 사과했습니까? 그러면 됐다. 이제 특검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기득권 양당의 후보와 그 가족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두 후보가 온갖 잡음으로 시민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꼴입니다. 사용해 두 후보에게 돌려드립니다. 다 사과했니? 이제 특검을 하자. 정한석 의원, 정의당이 요즘 심판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네요. 정의당의 아픈 기억이 예. 있죠.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 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를 맞은 또 아픈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엔 또 대표가 성추행으로 또 이 물러나는 그런 또 시련도 겪고 하면서 사실은 그 진보 정당 어떤 자신의 이념과 색채를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부분을 상당히 지금 존립 기반을 좀 흔들린 게 사실이죠. 지금처럼 역대적으로 비호감이 올라가 있는 대선에서 제3지대에 있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양쪽을 비판하면서 정도로 돌아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걸로 보입니다. 예.
다 사과했니? 이제 특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의당의 이야기는 대장동과 관련한 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빨리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과연 특검을 놓고서 어느 당이 미루고 있는 건지 의혹을 안 보이고 있는 건지 이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어요. 두 후보는 다 하자고 하는데 왜 도대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저희가 특검을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이러니까 정치권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얘기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후보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후보들이 정말 특검할 의혹이 있으면 자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불러서 내일이라도 만나서 당장 합의하십시오. 제가 다 양보하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물론 후보만의 책임은 아니죠. 원내 지도부나 당에서는 또 각자의 판단이 있을 텐데 이거는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셔도 지금 제 질문에는 상대당 비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당 비판하지 말고. 그럼 저희 예. 입장만 예.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다 받았습니다. 진작에 받았습니다. 다 하자고 했습니다. 경계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안 만나주십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이 안 만나주세요.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협상하자고 했거든요. 조건이 없다고요. 그런데 매일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특검 법안도 민주당 분들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특검 법안은 아예 회의를 안 열거나 법안을 상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특검했으면 좋겠는데 협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협상하라고 그러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말 신기하네요. 예. 네, 저도 원내부대표라서 원내지도부 회의 항상 배석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특검에 대한 장경태 의원은 그 네. 상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특검을 하기 위해서 3주 전인가요? 금요일 날 김기현 대표 찾아뵀던 적도 있는데 뭐 지역에 가신다고 저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방금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2011년에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던 이 부산저축은행은 왜 무죄였는데 2015년 검사는 왜 유죄를 선고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저희도 궁금합니다. 김만배 씨 누이가 왜 어떻게 이 부친의 저택을 구매하게 되는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고발사주까지 또 받아주신다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젠가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또 확진이 되셔서 만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분간은. 어찌되었건 충분히 특검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충분히 전화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전화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하시면. 아니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 매매와 관련해서도 잘 그것도 김의겸 의원님이 가짜 뉴스 내놓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논쟁 말고 그냥 특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화 통화 맞습니다. 좀 받아달라고 윤호중 원내대표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두 분 모시면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아마도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아니라 대선 정책이나 후보의 일정, 동선 이런 거 갖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직접 준비해온 사과문을 국민의힘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
기재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